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YBC 뉴스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관광의 상징이었던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제주 칼호텔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진그룹은 투자자인 제주드림 PFV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95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달 해지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그동안 경영 악화와 적자 누적으로 잔금 납부를 2차례나 연기해줬지만 투자자는 잔금을 최종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난 5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4월 경선 과정에서 제주 칼호텔을 도민 휴식 공간과 워케이션 센터로 매입해 공공 건물로 활용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주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예상보다 매입 금액이 커서 워케이션 센터 조성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일과 휴식, 거기다 관광을 결합한 근무 트렌드인데요. 1974년 문을 연 제주 칼호텔은 2014년 제주 롯데 시티호텔이 들어서기 전까지 도내 최고층 빌딩이었으며 제주 관광의 상징 역할을 해왔었죠. 4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해 4월 30일 문을 닫았는데요. 한진 측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호텔 재매각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비임금 근로자 다주택 소유 비중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가 급여 생활자인 제주지역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다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는데요.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29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는 2021년 11월 기준 주택 소유 통계와 일자리 행정 통계, 아동기구 통계 등록부를 연계해 작성한 결과물입니다. 이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주택을 소유한 도내 가구는 17만 4천 가구로 이중 등록 취업자 가구는 9만 9천 가구며 이 가운데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는 7만 가구, 비임금 근로자는 2만 4천 가구, 임금, 비임금, 병행 가구는 6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역 등록 취업자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 수는 비임금 근로자가 1.36호로 임금 근로자 1.09호보다 많았습니다. 도내 임금 근로자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서울과 제주 등에서 급여 생활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 내 공연장 매표 실장으로 근무하던 30대가 횡령으로 영업장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멋대로 쓴 돈만 5억 7천만 원 상당인데요. 횡령 금액은 명품 가방과 성형외과 시술비 등으로 탕진했고 그 대가는 옥살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제2형사부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오 씨는 2018년부터 제주시 소재 모 공연장에서 매표소 매출 실장 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해당 영업장 대표는 딸 친구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채용해줬고 살 곳도 마련해주는 등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배신으로 돌아왔는데요. 오 씨는 관람객 매출금을 현금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빼돌린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졌고 금액은 늘어나 1회 수백만 원까지 훔쳤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 5억 7천만 원을 횡령했는데요. 특정된 범행 횟수만도 374회입니다. 공연장 관계자들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오 씨에게 오는 택배 물량이 넘쳐나자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고 업장 측이 추궁하기 시작하자 오 씨는 대출받아 샀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횡령금을 갚지 못한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나 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8일간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를 알리는 세계자연유산 제주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와 같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적 관광지인 베트남 하롱베이에 위치한 베트남 최대 규모의 박물관인 꽝닌 박물관에서 열리는데요. 본 전시에서는 세계자연유산뿐 아니라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도 다양한 복합 매체를 통해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14m 길이의 대형 스크린에서 선보일 제주에 이끌리다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이며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회 동안 진행된 국제사진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빅데이터 아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제주특별전을 개최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환경자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최고의 의전과 예우로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6월 25일에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게 훈장과 새 제복을 수여하는 등 참전 유공자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의 현장, 어느 유공자의 당부 메시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견우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먼저 간 견우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대표분께서 국민께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충성. 바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참전 영웅의 당부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와 객석에 계신 모든 참전 유공자 자랑스러운 노병들의 모습 정말 존경스럽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보훈 소식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강승우홀에서 2023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 감사, 보답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선양하는 한편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한 보훈으로 하나 되는 빛나는 제주 2023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는 애니메이션 분야 최종 우수상에 목소리가 선정되었고 장려상에
만세할 결심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에는 적합성, 독창성, 전달성, 공감성, 활용성이며 시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을 비롯해 우수상의 상금 300만 원과 장려상의 상금 200만 원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본 수상작은 제주보훈청 홈페이지와 항일기념관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역사적인 숭고한 기억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빠, 빨리 오세요, 빨리. 자, 7월의 시작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YBC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앵커 창빈입니다.